안녕하세요. 오토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드디어 기아의 EV6 GT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태안에 있는 현대모터그룹의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인데요. 일단 저는 지난번에 출장 가느라고 여기 못 왔거든요.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감격적이네요. 현대 국산차 현대그룹이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격적이고요. 그리고 기아에서 EV6 GT를 내놨다는 것도 너무 감격적이고, 제가 사전 계약을 했다는 것도 아주 감격적입니다. 자,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승도 안 해봤는데 빨리 차를 받고 싶다는 그런 욕망만 지금 막 생기고 있고요. 지금 여기 EV6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다 차는 많이 봤잖아요. 저희가 많이 봤는데 조금 이따 또 시승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EV6 GT에서 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그 GT 라인이랑 GT랑 외관상 구분이 너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퍼포먼스가 제로백 3.5초 정도 되면 거의 슈퍼카급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슈퍼카스러운 그런 느낌을 좀 강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반 GT 라인이랑 디자인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휠이랑 여기 그 라임색 컬러 요 캘리퍼가 일단 휠도 21인치고 요거에 적용돼 있어서 이거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거 말고 그냥 바디 킷에서 보면 진짜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요게 GT고 이게 GT 라인인데요.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까지 모양이 똑같아요. 요거까지 똑같아 가지고 진짜 구분이 안 돼요. 요 선 자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부분은 여기 안쪽, 여기는 지금 세로로 이렇게 핀이 들어가 있고 GT 라인은 가로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차이가 나고, 여기도 이쪽에 보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로 느낌으로 모양들이 들어가 있는데 GT 라인에는 가로 느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느낌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여기 안쪽 이런 부분 말고는 GT 라인이랑 여기 보시면 지금 가로 느낌으로 그릴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요런 안쪽 말고는 지금 거의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진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휠이 이쪽에는 최대가 20인치고 그리고 GT는 21인치에 여기 노란색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 요거 말고는 진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여기 보면 지금 GT 배지가 붙어 있잖아요. 배지 붙어 있으니까 GT인가 보다. 이쪽에 GT 라인에도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거든요. 라인이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거 얼핏 봐서는 GT 배지인지 GT 라인인지 좀 헷갈릴 정도인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좀 가로 느낌으로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반면에 GT에는 세로로 이렇게 반사판이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디자인적인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구분이 안 되고요. 저는 진짜 하다못해 이 스포일러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이 스포일러라도 GT는 좀 달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GT 라인이랑 너무 비슷해 가지고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EV6 GT의 GT 라인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 뒷커 스티어링 휠도 GT 라인에는 여기 GT 버튼만 없고 기본적으로 다 똑같죠. 그리고 모니터랑 이쪽 센터 터널까지 기본적으로 다 똑같고요. 지금 시트가 지금 GT에는 이 버켓 시트가 기본이고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이 GT의 버켓 시트가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가운데 스웨이드도 적용되어 있고, 이 노란색 스티치 들어가 있는 거, 파이핑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그 실버에다가 GT 로고까지 적혀 있어 가지고 시트 자체는 사실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럽고, 경량화를 위해서 전동화도 다 뺐어요. 그래서 정말 만족스럽긴 한데 통풍 시트가 없어서 과연 제가 통풍 시트 없이 잘 버틸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탔었던 GT 라인이랑 실내 패키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니까 오늘은 성능에 좀 집중해서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EGMP 모듈을 지금 전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앞쪽에 뒤쪽에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요거는 지금 휠로 봤을 때는 GT 라인 휠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저 영상에서 저기 람보르기니랑 맥라렌이랑 마치 드래그 레이스 했던 그거랑 같은 테이핑의 차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상에 투입됐던 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테이핑만 그렇게 해놔 가지고 저는 요것도 무광인 줄 알았는데 무광 아니네요. 무광 아니고 약간 광택이 있는 그레이에다가 좀 이렇게 테이핑을 해놨습니다. 이 테이핑은
글쎄요, 뭐 마음에 들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시트, 스웨이드 스포츠 포켓 시트,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ELSD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제어 댐퍼도 이런 형태가 적용이 된다는 것 적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파워트레인 이제 전기 모터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도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타이어도 지금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거든요. 완전 21인치 초고성능 지금 UHP 타이어, 썸머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브레이크도 지금 모노블록의 4피스톤 브레이크가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GT 라인에 비해서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 더 비싼데, 근데 이런 기본적으로 21인치 휠이랑 타이어랑 브레이크랑, 물론 기본적으로 성능도 훨씬 더, 출력도 뭐 200마력 이상 훨씬 더 높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LSD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GT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나간다. 야, 나왔습니다. 드디어 EV6 GT로. 와, 감격적인 순간. 자, EV6 GT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 시승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코스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가장 먼저 공도 주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일반 도로에서 승차감이 어떨지, 여러 가지 소음은 어떨지 이런 부분들 궁금한데, 제일 먼저 공도 주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시트, 수동 시트를 진짜 오랜만에 타가지고요. 시트 포지션을, 이 등받이 각도를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 더 조절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조금 조절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익숙지가 않네요. 벌써부터 시트에 불만이. 자, 일단 도로 주행은 에코하고 노멀 모드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 위주의 주행이 아니라 승차감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승차감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차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EV6랑은 느낌이 확실히 조금 달라요. 전체적으로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그 요철을 걸러주는 실력이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V6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철을 지날 때 뾰족한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뾰족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고성능 모델인 만큼 조금은 긴장감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단단한 느낌이 살아있고, 스티어링 휠도 기본 EV6보다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가벼운 스티어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 부분은 좀 정교하게 조정을 하고, 좀 많이 꺾었을 때, 그러니까 유턴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꺾은 것보다 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벼운 스티어링이 이번에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점도 아마 유턴 이런 거 해보면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에서는 이게 엄청 고성능 차다 이런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엑셀을 깊이 밟기 전까지는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해 가지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평상시에는 정말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단계도 뭐 조절을 적당하게 해서 쓰시면 본인 좋아하시는 스타일대로 회생제동도 뭐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일단 그 출력 무려 585마력이나 되는 그 고출력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냥 부담을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수로 이 GT 버튼만 누르지 않으시면 평상시에는 뭐 힘을 부드럽게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노면 소음은 타이어에서 소음이 조금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GT 라인의 20인치보다 아무래도 노면 소음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액티브 사운드를 꺼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은 엄청 조용하죠. 그 상황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그 기본 GT 라인에 있는 20인치 타이어보다는 소음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이게 미쉐린에서 지금 PS4에다가 완전 고성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흡음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위해서 특별히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흡음재를 많이 보강을 한 타이어를 새롭게 개발해서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기본 EV6보다는 노면 소음은 조금 더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가다가도 엑셀을 조금만 살짝만 힘주면 그냥 부드럽게 힘이 남아 도니까 힘이 남아 돌기 때문에 부드럽게 얼마든지 가속이 된다는 점.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 이 속도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줄 모르고 계속 달리다 보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긴 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잠깐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뭐 똑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에 이 네온 컬러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요거 느낌 좋습니다. 이게 전방을 보고 있는데도 아래쪽에 약간 네온 사인이 켜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아래쪽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어서 상당히 좋고, 아래쪽에 있는 이 GT 버튼도 네온 컬러여 가지고 요 느낌도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디커 스티어링 휠은 GT 라인에도 디커 스티어링 휠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요 GT 버튼만 없는 걸로 그렇게 봤을 때 좀 익숙하긴 하고요. 촉감은 아주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 약간 메마른 듯한 그런 스타일의 가죽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위에 이쪽 이 패턴, 이게 이제 각 트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GT 트림은 이렇게 사선, 근데 점점 이게 그라데이션 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GT 배지도 붙어 있네요. 오, 저거 마음에 든다. 나머지들은 다 똑같고요. 시트에 이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그 점도 좋죠. 뭐 제가 이미 그 GT 라인을 한 몇 개월 정도 탔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익숙한데, 야, 근데 하체가 확실히 마음에 드네요. 제가 EV6 GT 라인 탈 때 하체가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이게 뾰족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거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그 정도도 뭐 무시하고 탈 수 있을 만큼 정도는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거기 약간 뾰족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 차는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에코 모드를 한번 써볼게요. 이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적으로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에코 모드를 쓰면 일단 그래픽도 기본적으로 그 GT 라인에 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많이 익숙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 차 타면은 뭐 에코 모드 저는 추천이에요. 평상시에 탈 때는 뭐 에코 모드로 타면 훨씬 더 부드럽게 편안하게 탈 수 있지 않나. 이게 서스펜션이 에코 모드랑 노멀에서 서스펜션이 변하진 않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 엑셀에 대한 응답성 자체가 훨씬 더 둔해지죠. 그렇게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가속을 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가속이 되기 때문에 에코 모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행하다가 갑자기 좀 급가속을 해야겠다, 뭐 추월을 강하게 해야겠다, 그럴 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긴 하겠죠. 이렇게 말해놓고 평상시엔 계속 스포츠 모드로 타고 다니는 게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스마트 모드가 없구나. 자, 그럼 에코 모드에서, 에코 모드는 좀 깊이 밟아야 되는구나. 취소. 에코 모드 취소. 평상시에 그냥 노멀 모드로 타세요.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에코 모드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거리 주행을 해야 돼서 배터리 세이브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에코를 쓰시고요. 그냥 평상시 뭐 가까운 시내 주행 하실 때는 노멀 모드로 타시는 거 괜찮습니다. 스포츠 모드도 뭐 당연히 좋긴 하겠죠. 근데 전에 그 EV6 GT 라인 타보면 스포츠 모드 거의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보통 노멀 모드를 더 많이 쓰고, 왜냐면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힘이, 특히 이 차는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엑셀 살짝만 밟아도 이렇게 약간 욱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동승하시는 분은 좀 불편하다고 하실 수 있겠죠. 평상시에는 그냥 노멀 모드가 좋네요. 야, 근데 승차감은 진짜 좋습니다. 딱 제가 원했던,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서 약간 하드하게 세팅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딱 그 정도의 승차감이어 가지고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 정도 되면 아이오닉 5보다는 확실히 단단하고, 그리고 EV6보다 살짝 단단하면서 뾰족한 부분들은 없어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천정에도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선바이저도 스웨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선바이저 확장도 잘 되고요.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맨 앞에 히팅 시트,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이 이렇게 5개가 딱 있었거든요. 근데 5개 중에 2개가 없어졌어요. 지금 통풍 시트가 없다 보니까 여기 버튼 자체가 지금 빠져버려 가지고, 이거 보니까 막 괜히 마음이
안타깝네. 통풍시트 없어진 거 좀 아쉽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서킷을 주행을 할 건데요. 여기는 약간 이제 테스트 개발을 위한 그런 서킷이어가지고 경주를 위한 서킷이 아니죠. 그래서 코너가 굉장히 많고요. 직선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각 모드별로 계속 테스트를 해볼 건데, 우선 저도 처음 들어와 보는 코스이기 때문에 코스를 익히기 위해서 우선 에코 모드로 에코 모드로 지금 서킷을 지금 익히는 그런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하체가 확실히 단단하네요. 여기 서킷에 들어왔는데도 이 서킷 놓으면 이렇게 안 고른가? 지금 에코 모드인데요. 근데도 페이스를 지금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힘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코너링에서 기본적으로 롤이 조금 있긴 한데, 근데 굉장히 이렇게 조금 넘어간 뒤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서스펜션 세팅 자체를 지금 아직 노멀 모드예요. 이게 서스펜션은. 그래서 스포츠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는 약간은 이렇게 롤이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멀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노멀 모드만 해도 확실히 엑셀 응답성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얼마나 더 롤을 잘 제어해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타이어 자체가 지금 워낙 광폭의 고성능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립이 그래도 스키드 소리가 나네. 이야.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엑셀의 응답성 자체도 좋아지고, 롤 자체가 줄었네. 이야. 롤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까보다는 확실히 롤이 조금 줄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립 자체가 확실히 조금 더 좋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엑셀의 응답성 자체가 훨씬 더 좋아져가지고 가속을 하려면 뭐 밟는 즉시 바로 그냥 튀어나가는 거죠. 야. 근데 이 차가 아무래도 이제 완전 스포츠카는 아니고 말 그대로 GT 성향의 스포츠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승차감 변화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예. 기대하기는 여기 이만큼도 안 눕고 조금 더 버티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도로에서 너무 하단 승차감을 주겠죠. 그래서 약간은 GT 성향임을 감안해 가지고 승차감을 스포츠 모드에서도 어느 정도 승차감이 확보가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노말 때보다는 롤 자체가 줄었네요. 앞에서 보기에도, 지금 보기에도 앞차가 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기울어진 느낌이 확실히 좀 덜하죠. 이거 가지고 이제 서킷 가서 타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계속 코너링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타이어가 계속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속도들을. 오늘 아무래도 이게 그 시승 행사다 보니까 한계까지 밀어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특히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코너 탈출할 때 탈출 속도를 이렇게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코너에서 속도가 줄었다가 지금 코너 풀리자마자 엑셀을 밟으면 그냥 그대로 가속이 확 되거든요. 그 느낌이 진짜 좋아요. 뭐 기어를 내리고 뭐 이런 거 따로 없이 그냥 그대로 가속해 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버티는데 이걸 그냥 다 버티거든요. 여기는 지금 자이언트 코너인데 여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지금 이번에 브레이크도 보강을 많이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그 브레이크 자체의 그 제동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지만 특히 회생제동 구간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개선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통 전기차들이 횡지가 한 0.4G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압식 브레이크,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쓰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0.6G까지도 회생제동으로 버티다가 그 다음 0.6G가 넘어가는 감속에서 제동을 하면 그때 이제 유압 브레이크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상당히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서킷에서는 지금 오늘 이 서킷 자체를 처음 타기도 하고 또 이게 시승 행사다 보니까 한계로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뭐 이 정도 선에서는 뭐 전혀 문제 없이 아주 잘 버티고
또 재밌게 그런 서킷 주행을 해봐 가지고요. 기회가 된다면 진짜 인제 서킷에서, 인제 서킷은 이미 익숙하니까 거기에서 과연 어떤 거동을 보일지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세팅이 상당히 좋습니다. GT 완전 스포츠는 아니고 GT 스포츠카의 그런 개념으로 설정이 잘 돼 있네요. 자, 정원영 드라이버가 운전하시는 EV6 GT를 택시 타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돼요. 지금 GT 모드 켜신 거예요, 벌써? GT 모드 네, 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못하게 하더니만. 또 GT 모드 오늘 또 네. 사용해볼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아까랑은 또 페이스가 또 많이 다르죠. 그렇죠. 벌써 많이 넘어가네. 오. 오. 지금 리어가 또 미끌미끌하죠. 네. 네네. 갑자기 또 ELSD와 또 똑똑한 전자식 사륜도 시스템이 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코스에서도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른 점의 서킷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이 어떤지, 또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아시는 거와 같이 우리 무게 중심이 굉장히 낮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중이 굉장히 낮게 깔려 있는 모습을 느끼실 수가 기사적으로 주행하시면서. 네. 근데 오버가 되게 서서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네요. 네. 제가 벌써 꽤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도 전혀 카운트 안 치시고 그대로 버티다가 많이 넘어가니까 그때 카운트를 치시네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런 내연기관 차량들과 또 다른 움직임 부분도 있고, 네. 오버스티어 컨트롤 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드리프트 할 때도 느낌이 엄청 많이 달라요. 네. 아까는 한 시속 120 중반대 속도로 지금 주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벌써 190km 주행을 하고 있죠. 마지막 브레이크 하기 전에 속도가 몇 킬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200km 도달하시면 보셨죠? 네. 오.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아까 또 고성능 우리 뽀필이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밀리는 거 없이 오늘 계속 타보시거든요. 또. 네. 오. 그래서 하중이동도 자연스럽게 또 움직이는 모습 같이 한번 네. 대기타임하면서 느껴봤고요. 저희는 이제 P&M으로 다시 코스 아웃해서 다음 코스 이동할 준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영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벌 코스인 프로빙 그라운드에 들어왔고요. 먼저 4차로를 에코 모드로 한 바퀴 돈 다음에 지금 이제 3차로로 올려서 지금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고속을 뭐 엄청 긴 시간을 고속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도로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고속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게 실험 시설이거든요. 테스트 시설인데 이게 올라갈수록 저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어서 저기 맨 위에 1차로 같은 경우에는 260km 정도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프로빙 그라운드인데요. 지금은 2차로에서 약간 커브를 돌 때는 약간 언덕길을 이렇게 살짝 언덕을 타고 도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한 13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조용하네요. 바람 소리가 조금씩 130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풍절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프로빙 그라운드 자체가 노면이 워낙 매끄럽다 보니까 노면 소음은 지금 아까 일반 도로 때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2차로로 주행을 하겠습니다. 2차로는 한 190km 정도까지 제한 속도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 프로빙 그라운드가 설계가 잘 돼 있으면 이 상태에서 핸들을 놓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이게 속도만 유지하면 저절로 이거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속도가 더 높아지면 핸들을 안 잡고 속도를 높아지면 저절로 이게 위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지금 150km인데 손을 놔버리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빙 그라운드가 잘 설계가 되어 있으면 가다가 손을 놓고 그냥 계속 가다가 앞에 커브가 나오잖아요. 근데 커브에서도 핸들을 안 잡고 그냥 그대로 그 속도로 가면 자연스럽게 그 차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속도가 높아지면 저절로 차가 위로 올라가고 속도가 떨어지면 저절로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140km인데도 지금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뱅크 각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제가 오늘 뭐 이거 프로빙 그라운드 테스트 하러 온 건 아니지만 원래 개념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160km, 17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안정감은 상당히 좋겠네요. 200km까지 주행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3, 2, 1순으로 최고 속도 260km와 곡선 구간 최고 속도 220km까지 주행을 하겠습니다. 총 4.6km의 고속 주회로를 주행할 거고요. 네. 1차선은 최대 뱅크 각도가 39도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시속 240km까지도 주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조금 낮춰서 주행하겠습니다. 그래서 3, 4차로 일반적인 코너링에서는 몸이 좌측으로 쏠리지만 1차선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몸이 아래로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바퀴가 끝나면 2차선에서 시속 200km로 먼저 주행을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GT 모드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차체 자세 제어 기능까지 완전히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굳이 끌 이유가 있어요? 네, 혹시나 곡선 구간에서 슬립이 발생됐을 때 갑작스럽게 그 브레이크가 밟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제어 가능한 방향으로 네, 시속 200km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2차선으로 주행하겠습니다. 2차선에서 200km로 주행하면은 일반적인 코너링 상황과 비슷합니다. 몸이 좌측으로 많이 쏠리게 되겠고요.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가장 단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롤이 많이 억제된 상태로 안정적인 코너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북쪽 곡선 구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최고 속도 주행을 준비할 거고요. 1차선으로 슬슬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해야 되고요. 악셀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속도를 쭉 내겠습니다. 220, 230, 240, 50. 오, 여기까지 쉽게 올라가는구나.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속도를 줄이고요. 네. 220km로 1차선 주행하겠습니다. 네. 몸이 아래로 짓눌리면서 하체 쪽에 키가 쏠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최고 속도가 260이면 260 근처 갔을 때 가속감이 좀 느려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260까지도 꾸준하게 가속이 잘 되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노멀 모드에서 급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백! 자, 에코 모드에서 먼저 급가속을 한번 했고요. 방금은 이제 노멀 모드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노멀 모드가 좀 더 가속이 훨씬 더 세긴 하죠. 자, 이번에는 GT 모드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3.64. 저기 계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로 100은 아니에요. 계측이 딱 정해진 거리까지 가는 거를 찍어 보는데 지금 3.64가 나왔는데 실제로 제로 100은 뭐 GPS 가지고 측정해야 되는 거니까 좀 다르긴 하죠. 근데 확실히 GT 모드에서 엄청 강력하긴 하네요. 가속력이. 아까 스포츠 모드에서 한 3.8 이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3.64가 나왔네요. 제가 3.5으로 1등을 찍어가지고 노란색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주에서. 아까 서킷 하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게요. 이 차가 스포츠카처럼 아주 낮은 차체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은 크로스오버 SUV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상고도 조금 높은 편이고 무게중심이 높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GT 같은 경우에 서스펜션을 되게 세팅을 잘 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차체가 낮은 그런 스포츠카들에 비해서는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롤이나 이런 게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있어도 지금 하중이동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그립 로스 뭐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GT 모드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가속이 이게
46초. 아쉽네요. 근데 확실히 조금씩 하면서 이게 확실히 전기차의 거동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하면 좀 더 재밌게 이 차를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립 자체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키가 큰 거가 조금은 결국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부담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GT는 기본적으로 좀 세팅을 좀 잘 해놓은 편이어 가지고 이 정도는 뭐 상당히 재밌게 주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서킷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젖은 노면 코스인데요. 코스 자체가 전부 물을 다 뿌려놨네. 와, 이런 코스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야, 보통 원선에 할 수 있는 저 정도 큰 곳 정도는 있는데 여기 지금 약간 세미 서킷인데 서킷 전체에 다 물이 튀고 있어. 물을 뿌려놨어요. 이야. 자, 지금은 이제 워낙에 길이 미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에코 모드에서 먼저 한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지금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 노면만 본다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이제 에코 모드에서 조금 서킷을 달리듯이, 오, 야, 지금 빗길에서 이렇게 달린단 말이야. 오. 지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사륜 구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아, 이게 사륜 구동이 무섭긴 무섭구나. 야, 그 속도에서 지금 이 빗길을 돈단 말이에요, 코너링을. 야, 막 무지개 생기고 막 난리 났어요. 어이구야. 자, 이번엔 노멀 모드로 힘을 조금 더 써가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차가 좀 미끄러져 줘야 이게 그림이 나올 텐데 지금 뭐 한 70km, 80km 이 정도 속도에서는 뭐 이게 지금 타이어가 썸머 타이어인데 근데 이 빗길에서 이 정도를 달린단 말이야. 실제로 아마 산길에 시골길에서 비가 이 정도 온다 그러면 이 속도로 못 달릴 것 같은데 못 달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달려지네요, 이게. 자,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근데 인스트럭터가 지금 이 코스의 한계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이상 속도를 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한 거죠. 오, 야, 오야. 좀 쫄깃쫄깃한데요. 이게 폭이 워낙 좁아요, 이 코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슬립이 나면 바로 그냥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판인데 재밌네요, 이거. 오늘 코스 중에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음이 쫄아가지고요, 별로 못 밟았더니만 한 번도 안 미끄러지고, 야, 굉장히 주행이 되네요. 이게 아무래도 사륜구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사륜구동의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자, 이제 드디어 드리프트 체험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프트 모드를 한번 활성화해 볼 텐데요. 일단 GT 모드를 누르고 그 다음에 ESC 버튼을 길게 눌러서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패드를 2개를 당기면 근데 좀 강하게. 드리프트 모드 활성화되었습니다. 됐네요. 브레이크를 깊이 밟고 좌우 패드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 드리프트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드리프트라고 뜨네요. 가봅시다. 다시 한번. 네. 시간 많으니까 시간적인 여유 많습니다. 하지 마시고. 아, 이게 넘어가는 느낌이 원이 너무 작아가지고 스티어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 어느 정도 정도에. 미끄러지기는 잘 미끄러지는데, 야, 진짜 빨리 돈다 이거.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렵지?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렇게 확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물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더 저는 쉽지 않더라고. 이게 오히려 물을 이렇게 많이 말고 그냥 살짝만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해보면 좀 쉽거나 아니면 마른 노면이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젖은 노면에서 와서 해보면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나름 드리프트를 좀 해봤었는데도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사륜구동 차량인데 그거를 지금 드리프트 모드를 쓰게 되면
후륜 구동으로 좀 많이 힘을 몰아주기 때문에 오버스티어 내기가 좀 쉽다는 거죠. 다음에 제 차가 나오면 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장 빠른 자동차이자 제가 기다리고 있는 EV6 GT를 이곳 태안의 현대자동차그룹의 테스트 드라이빙 센터에서 시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차가 워낙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시승 자체가 이 차의 운동 성능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뭐 전기차의 특성을 이제 좀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건 이번에도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차가 엄청나게 강력한 거는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차체 세팅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해놨다라는 걸 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차가 뭐 완전 낮은 쿠페형의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지상고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리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름 EV6 GT가 이 정도로 퍼포먼스에 포커싱을 두고 세팅을 잘 했다라는 부분은 잘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일반 도로로 나가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주는 그 승차감 세팅도 정말 괜찮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뭐 기대했던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에 만족할 만큼 그렇게 세팅이 잘 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제 차가 나오면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조건에서 고성능 전기차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부분들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